이재명 후보 아까 전용기 의원이 말한 것처럼 연이어 사과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다시 한번 또 인생을 살다 보니 한 개인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다시 사과드리고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럴 상황은 없겠지요. 어머니도 지금은 안 계시고 또 상식 밖의 정신질환으로 폭력, 폐륜 이런 걸 저지를 일도 이제는 그분도 떠났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상태, 그런 좀 안 좋은 상태에 있었다는 점 제가 욕한 거 잘못했습니다. 저로서는 선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자, 제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후보 연이어 사과에 나선 모습입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어머니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 박정화 실장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해명에 대해서 어떤 진정성 느끼셨습니까? 일단은 너무 과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밝히고 싶지 않는 가족사가 있다니까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대장동의 유동규 씨와 관련한 내용이 녹취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유동규 씨 측근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이 녹취록에는 이미 오래전에 전공을 음악을 했고 그다음에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상반되는 본인의 얘기를 지금은 어떻게 얘기를 할 건지 저는 국민들한테 해명해야 된다고 보고요. 좀 전에 전용기 의원님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그 안에 보면 형수 욕설과 어머니 사망과 시점이 약간 차이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저는 해명이 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사실은 내용에 대해서 저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 많은 분량 사실은 다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네. 중간중간에 너무 들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전체를 다 들을 수 없었어요. 이 들을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저렇게 쉽게 막 할 수 있는지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냥 가족사다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왜 그렇게 많은 험한 말들을 형수한테 형님한테 했는지에 대해서 그거마저도 국민한테 좀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 이제 형님이겠죠. 형님이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인이 된 분위기에 이 후보의 어떤 이런 일방적인 주장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 변호사가 형과 형수가 먼저 어머니를 때리고 욕했기 때문이라는 이 후보의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 그러면서 살아있는 유족은 물론이고 사자 명예훼손까지 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박선배 변호사님, 이게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장 변호사의 주장처럼 이 후보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미 사망한 형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의 성립 가능성과 입증의 문제는 별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과연 입증이 가능할지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상당히 오래전 과거의 일인데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물론 양측에서 나름의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이 이르러야 하는데 그 정도 입증에까지 이를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보입니다. 즉 네.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평가 정도에서 그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야권에서는 이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 후보의 새로운 이 욕설 녹취 파일이 나왔으니 이 김건희 씨의 경우처럼 방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아까 박정환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이제 사망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의 폭력이 있었던 그런 것을 좀 바로잡아야 될 것이고 그 시점 또한 이미 그 법원 판결문에 보면은 그 욕설이 있었던 것 이후에 이제 가족사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해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아까 저도 그 말씀 하나 잘못 드렸는데요. 그 어머니를 욕설했던 사람은 어떻게 참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뭐 찬사를 보내준다 이런 네. 단어를 썼는데 저 또한 그 찬사의 단어를 잘못 썼고 공감해 주시는 분도 있으시다. 이렇게 한번 바로잡으면 좋을 것 같다는 네, 말씀을 바로 잡고 드립니다.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충분히 방송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뒤 전후 사는가 모든 맥락이 포함된다면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후보의 비방의 목적이 아니고 이 사건에 대한 본질을 모두 꿰찬다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 후보 검증 과정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장혜원 변호사가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고발이 왜 있었냐면요. 새로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새로 나온 그런 사실들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사실들, 2018년도에 있었던 도지사 선거에서 나왔던 주장이고요. 사실 그 형수분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나와서도 이렇게 후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장이 아니고 오히려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서 새로운 증거인 것처럼 가지고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법원에서는 김건희 씨 통화 중에 이 사생활 빼고 방송 가능하다 이렇게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죠. 이래서 이재명 후보의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이 가족사 등 내밀한 이 사생활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방송에 적합하냐 이런 판단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승배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방송 적합도는 현재 재판부가 판단하고 있는 기준인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에 이 형수 욕설 파일 재생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지 유권 해석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달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이루어져 내려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편집해서 재생하거나 배포할 경우에는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원본을 그대로 재생하거나 배포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 곧바로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내려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안, 즉 이른바 형수 욕설 파일을 가족 간 문제로서 사생활 영역으로 평가한다면 당연히 이와 관련한 재생이나 배포는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므로 방송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와 달리 대통령 후보자의 성향으로서 이 역시도 공적 관심 영역이라고 평가한다면 방송 적합도가 무조건 배제된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결국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문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판단 결과를 또 봐야 되는 거군요. 이번 대선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녹취 대 녹취로 맞붙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선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네거티브 공세만 있다. 이런 내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가 보기에는 이번 대선판 어떻게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됩니까? 만약에 진짜 2월 14일 날 이제 후보 등록이 끝나고 2월 15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을 하는데 그때만 양당이 선거 유세차를 돌리면서 한쪽은 김건희 녹취를 틀고 한쪽은 형수 욕설 녹취를 튼다고 생각해 보면 참 끔찍한 대선인 거죠, 정말로. 그러니까 편집 없이 하는 건 이제 문제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양쪽에 다 틀 수 있는 거죠. 틀고 다닐 수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비호감 대선이 아니라 거의 혐오 대선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혐오 대선이다. 저는 정말 그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양쪽 다 일정 부분 사과한 부분이 있고 양쪽 다 일정 부분 뭐 양쪽 다 고발을 막 해서 이제 결국은 또 법정으로 또 끌고 갈 텐데 저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어느 쪽이 먼저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하면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국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녹취 논란이 어쨌든 서울 앞두고 이제 양자 토론이 벌어질 텐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그 전에 좀 정리가 끝나는 좀 그런 모양새를 양쪽이 만들어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